고혈압 단계 분류 및 측정 방법. 고혈압은 하루 종일 고정된 수치가 아니라 주기에 따라 변합니다. 대개 10%에서 20% 정도지만 심하게는 30% 정도까지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고혈압의 병태 생리는 아직까지 확실히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원인이 아닌 여러 가지 요인들이 모여서 고혈압을 일으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변하는 주기를 살펴보면 대부분은 깨어있거나 신체적, 정신적으로 활동할 때는 혈압이 상승하며 휴식 또는 수면 시에는 낮은 양상을 보입니다. 또한 오전 중 취침에서 활동기로 신체가 적응함에 따라 3시간여에 걸쳐 지속적으로 혈압이 상승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또한 혈압은 음식이나 술, 통증, 스트레스, 기분 등에 의해서도 수시로 변합니다. 혈압을 잴 때의 자세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상태에서 혈압을 재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진료지침에서는 진료실 혈압, 가정혈압, 활동혈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환자의 정확한 혈압을 평가해야 하고 변동성으로 인한 오차를 보정하기 위해 여러 번 표준 방법으로 측정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혈압의 관리는 올바른 혈압 측정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고 고혈압 환자는 최소한 하루에 한 번 혈압을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기기의 발달로 스마트폰에 연동해서 본인의 가정 혈압을 쉽게 기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혈압의 진단 기준 및 단계에 대해 알아보고 올바른 혈압 측정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혈압의 진단 기준은 무엇이고 단계를 어떻게 분류하는지, 혈압 측정 방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고 올바른 혈압 측정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오진을 일으킬 수 있는 백의 고혈압, 가면 고혈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혈압 진단 기준. 고혈압 진단 기준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고혈압은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심뇌혈관 질환 위험인자로서 혈압이 높을수록 심부전, 심근경색증, 뇌졸중 등의 심뇌혈관계 질환 및 이로 인한 사망 위험이 증가합니다. 이는 대표적인 역학 연구인 프레밍햄 심장연구 등 수많은 연구에서 여러 차례 증명되었는데 일반 인구에서 수축기 혈압 115mmHg, 확장기 혈압 75mmHg를 기준으로 수축기 혈압 및 확장기 혈압이 20에 10mmHg 상승할 때마다 심뇌혈관 합병증의 발생 위험이 2배씩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정상 혈압에 비해 혈압이 조금만 높더라도 심뇌혈관 질환 위험도는 의미 있게 증가합니다. 자료에서 혈압이 120에 80mmHg에 비하여 120에서 129, 80에서 84, 130에서 139, 85에서 89mmHg는 심뇌혈관 질환 위험이 순차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혈압이 어느 정도에 이르면 고혈압 치료를 시작할지, 어디까지 낮추면 심뇌혈관 질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는지, 즉 치료가 필요한 고혈압 기준과 치료 목표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고혈압 치료 지침도 계속하여 새롭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혈압 단계 분류 및 고혈압 진단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한고혈압학회의 고혈압 진료 지침에 따르면 진료실에서 측정한 혈압을 기준으로 140에 90mmHg 이상이면 고혈압으로 진단합니다. 정상 혈압은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가장 낮은 최적 혈압에 해당하며 역학 연구에서 120에 80mmHg 미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록 고혈압 기준에 이르지 않지만 정상 혈압보다 높아서 심뇌혈관 질환 위험성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혈압을 고혈압 전 단계 또는 높은 정상 등의 용어로 구분하여 고혈압 예방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고혈압을 조기부터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심뇌혈관 질환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고혈압 진단 기준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며 2017년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고혈압 기준을 130에 80mmM까지 낮추어야 한다고 했을 정도입니다. 실제 환자에서 어느 단계부터 어떤 강도로 고혈압 치료를 시작할지는 각 개인의 나이, 체력이나 기능 상태, 동반 질환, 심뇌혈관 합병증 여부와 정도, 약물 치료의 유익과 위험성에 따라 주의 깊은 판단이 필요합니다. 혈압 측정 방법. 고혈압은 어떻게 측정해야 할까요? 고혈압 진단과 단계 분류, 나아가 치료와 예후 평가를 위해서는 정확하게 혈압을 측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혈압은 나이에 따라 변화하며 동반 질환이나 복용 중인 약물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또한 측정 환경, 기온, 계절, 측정 부위, 시간, 호흡, 감정, 운동, 식사, 술, 담배, 커피, 방광 팽창, 통증 등 임상 상황에 따른 변동성, 즉 혈압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여러 번 측정해야 하며 표준적인 방법으로 측정해야 합니다. 또한 어떤 방법으로 측정했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혈압이 정상인 사람이라도 병원의 진료실에서는 공연히 불안하고 초조하여 혈압과 맥박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배그 효과, 가운 효과라고 합니다. 이렇게 진료실에서 측정한 혈압이 실제 혈압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정확한 혈압을 측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진료실 평균 혈압 140에 90mmM는 가정 혈압 135에 85mmM, 24시간 활동 혈압 130에 80mmM에 해당하여 진료실 평균 혈압은 실제 혈압보다 높게 측정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혈압 측정 방법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혈압은 측정 방법에 따라 진료실 혈압, 자동 진료실 혈압, 가정 혈압, 활동 혈압 등이 있습니다. 진료실 혈압은 의료인이 혈압계와 청진기를 사용하여 혈압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팔에 혈압계 커프를 감고 압력을 수축기 혈압 이상으로 올렸다가 서서히 감압하면 팔동맥의 혈류 소리를 청진기로 들을 수 있습니다. 이를 코로트 코프음이라 하는데 처음 2개 이상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시점이 1기로 이때 수축기 혈압에 해당하며 소리가 점차 변하여 마지막 음이 들리는 시점이 5기로 확장기 혈압에 해당합니다. 진료실 혈압은 전통적으로 표준적인 혈압 측정 방법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현재 고혈압의 위험성, 치료 효과, 예후의 근거로 사용되는 문헌과 지식은 대부분 진료실 혈압 자료를 바탕으로 얻어진 것입니다. 진료실 혈압은 환자가 낯선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백의 고혈압 효과가 나타나서 높게 측정될 수 있으므로 올바른 방법으로 반복하여 측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통적으로 수은 혈압계나 보정된 아네로이드 혈압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나 최근 유엔 환경 계획에 따라 국제적으로 수은 사용을 규제하여 국내에서도 수은 혈압계 및 체온계 판매가 금지되었으며 향후 진동법을 사용한 자동 전자혈압계가 표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동 진료실 혈압은 병원 내 자동 전자혈압계가 설치된 별도의 공간에서 의료인 없이 환자 혼자 스스로 혈압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전통적인 진료실 혈압에 비해 배기 효과를 피할 수 있으며 활동 혈압이나 가정 혈압과 차이가 적고 진료실 혈압보다 5에서 7mmM가량 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동 진료실 혈압은 최근 엄격한 혈압 치료의 예방 효과를 증명한 스프린트 연구에 사용된 방법입니다. 자동 전자혈압계를 사용함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측정된다면 청진법보다 재현 가능한 측정값을 제시하고 측정자의 편견이나 기술에 따른 오류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활동 혈압은 휴대용 혈압기를 24시간 착용하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15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 혈압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진료실 혈압에 비해 배기 효과를 피할 수 있고
자주 측정하여 평균값을 사용하므로 참값에 가깝고 하루 종일 측정하므로 각 개인의 혈압 변동성 정도를 반영하며 예후에 중요한 야간 혈압을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4시간 활동 혈압 측정에서 얻어진 평균 혈압과 혈압 변동성은 심리혈관 질환 발생 위험과 관련성이 알려져 있습니다. 가정 혈압은 공인된 자동 혈압계를 사용하여 가정에서 환자 스스로 혈압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활동 혈압과 마찬가지로 배기 효과를 피할 수 있고 반복하여 측정할 수 있으며 혈압 변동성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다만 혈압계와 측정 방법이 정확해야 측정한 혈압을 신뢰할 수 있으므로 환자 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혈압을 측정할 때를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혈압을 측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혈압 측정 전 30분 이내에 흡연, 음주, 카페인 섭취를 하지 않습니다. 또 측정 전 미리 소변을 보고 5분 이상 안정하며 조용한 환경에서 측정합니다.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아 양발을 바닥에 닿게 하여 편안한 자세로 측정합니다. 혈압을 측정할 팔을 책상 위에 올려서 심장 높이에서 측정합니다. 측정 중에는 말하거나 대화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매를 올리고 맨살의 혈압계 커프의 하단이 팔꿈치에서 약 3cm 위로 오도록 감습니다. 이때 커프가 너무 느슨하면 안 되고 커프 안으로 손가락 1개가 들어갈 정도의 여유가 있으면 됩니다. 커프 내의 공기주머니의 길이는 위팔둘레의 80에서 100% 이상을 감을 수 있어야 하고 너비는 위팔둘레의 40%가 되어야 합니다. 팔이 굵거나 가늘면 크기가 다른 커프를 사용합니다. 빠른 속도로 커프 압력을 올리되 맥박이 소실되고 30mm 머큐리 더 올립니다. 위팔동맥의 청진기의 종부분을 밀착시키고 박동당 2mm 머큐리 속도로 천천히 감압합니다. 1, 2분 간격을 두고 적어도 2회 이상 혈압을 측정합니다. 첫 방문에는 양쪽 팔 혈압을 각각 측정하고 이후에는 높은 쪽 팔의 혈압을 사용합니다. 부정맥이 있는 환자들은 측정 시 변동폭이 크므로 3회 이상 측정하여 평균값을 사용합니다. 드물게 팔에서 혈압을 측정할 수 없거나 다리 맥박이 약하여 말초혈관 질환이 의심되어 다리 혈압을 측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커프는 허벅지 직경보다 약 20% 큰 15에서 18cm 크기를 사용하고 오금동맥에서 청진합니다. 24시간 활동 혈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진료실 혈압 측정이 표준적으로 사용되지만 진료실 혈압은 환자가 스트레스를 받아 과도하게 높게 측정되어 고혈압 진단이 부정확하거나 과잉될 수 있고 반대로 실제 혈압이 높으나 진료실에서 낮게 측정되는 경우 고혈압 치료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혈압은 일중, 상황에 따라 변동되므로 진료실에서 1회 측정한 혈압이 야간 혈압 등 실제 혈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진료실 혈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활동 혈압, 가정 혈압 등 진료실 외 혈압 측정이 필요합니다. 활동 혈압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24시간 동안 낮에는 15분에서 30분마다, 밤에는 15분에서 1시간마다 혈압을 반복하여 측정하는 방법으로 진료실 혈압에 비하여 환자의 실제 혈압을 잘 반영할 수 있고 낮의 활동 시기와 수면 중 혈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활동 혈압은 진료실 혈압보다 좌심실 비대, 알부민뇨 등 고혈압 합병증인 주요 장기 손상과 심리혈관 질환 예측에 더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활동 혈압은 진료실 혈압보다 5에서 10mm 머큐리가량 낮으므로 고혈압 진단 기준도 진료실 혈압 140에 90mm 머큐리보다 낮은 135에 85mm 머큐리 이상이 됩니다. 혈압은 낮에 활동할 때 높고 수면 중에는 낮아집니다. 수면 중 정상적인 혈압 하강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즉 야간 혈압이 주간 혈압에 비해 10% 미만 감소하거나 오히려 상승하는 경우에는 심리혈관 질환 위험성이 증가하며 자율신경장애나 뇌질환 빈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간 혈압이 135에 85mm 머큐리 이상이면서 수면 중 정상적인 혈압 하강이 나타나지 않는 아침 고혈압은 심뇌혈관 질환 위험도가 높으며 특히 뇌졸중 발생 위험도가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진료실 혈압 외에 활동혈압이나 가정혈압 측정이 필수적인 경우는 대개 고혈압이나 가면 고혈압이 의심될 때, 고혈압 약물에 반응하지 않을 때, 간헐적인 고혈압이 있거나 혈압이 불안정할 때, 혈압 변동성이 심할 때, 임신 중 고혈압 진단, 소아나 노인의 고혈압 진단, 자율신경 장애 시 혈압 측정, 위험도 평가 시 정확한 혈압 측정이 필요할 때, 혈압 치료 효과를 정확하게 판정할 때 등입니다. 특히 당뇨병, 심장병, 뇌졸중 등 심뇌혈관 질환이 이미 있거나 위험도가 높은 환자는 진료실 혈압이 130mm 머큐리로 나오더라도 실제 고혈압을 확인하기 위해서 활동혈압 측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백의 고혈압, 가면 고혈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백의 고혈압이란 진료실 혈압은 높으나 활동혈압은 정상인 경우로서 일상생활 중에서 혈압이 정상이지만 병원에 오면 긴장도가 증가하여 일시적으로 혈압이 올라 고혈압으로 오인되는 경우입니다. 백의 고혈압에서는 고혈압 진단이나 치료가 과잉되어 불필요한 약물 치료를 받거나 기립성 저혈압 등 약물 치료의 부작용을 겪을 수 있습니다. 처음 고혈압으로 내원한 환자의 약 30%는 백의 고혈압이라는 보고가 있으며 특히 노인이나 여성의 비율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컷 뉴스입니다. 다음은 활동혈압에서 측정된 백의 고혈압 환자의 예입니다. 진료실 혈압은 166, 98mm 머큐리로 높게 측정되어 고혈압 환자로 오인될 수 있으나 활동혈압을 측정해보면 병원에 머물러 있는 동안만 혈압이 높고 실제 주간, 야간 평균 혈압 모두 정상 범위입니다. 그러나 백의 고혈압도 정상 혈압에 비해 장기적인 심뇌혈관 질환 발생률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백의 고혈압이 있다면 정기적인 혈압 측정이 필수적입니다. 백의 고혈압과 반대로 가면 고혈압이란 진료실 혈압은 정상이나 활동 혈압이 높은 경우입니다. 비록 진료실 혈압이 정상 범위라도 실제 고혈압 환자이므로 정상 혈압에 비해 좌심실 비대, 목동맥 혈관벽 비호 등 고혈압성 주요 장기 손상이 동반되는 빈도가 높고 당뇨병, 심부전, 뇌졸중 환자에서 빈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진료실 혈압이 정상 범위임에도 불구하고 심뇌혈관 질환 위험성이 높은 경우 중 일부가 가면 고혈압에 의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역학 연구에 따르면 전체 고혈압 환자 중 5에서 30%가량이 가면 고혈압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되며 활동혈압 등 진료실 외 혈압 측정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한컷 뉴스입니다. 다음 그림은 활동혈압에서 측정된 가면 고혈압 환자의 예입니다. 비록 진료실 혈압은 정상이어서 혈압이 잘 조절되고 있다고 오인할 수 있으나 활동혈압을 측정해보면 주간 평균 혈압이 156에 74mm 머큐리로 높습니다. 즉 오전에 고혈압 약을 먹고 병원에 와서 진료 시간에는 혈압이 정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혈압 조절이 잘 안 되어 치료 약제를 조절해야 하는 증례입니다. 특히 이 환자는 야간 평균 혈압 139에 72mm 머큐리로 수면 중 정상적인 혈압 감소가 나타나지 않는 논디퍼에 해당하므로 고혈압성 표적장기 손상이나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 속하여 보다 적극적인 고혈압 치료가 필요합니다. 백의 고혈압이나 가면 고혈압이 의심된다면 반복적인 혈압 측정, 활동 혈압이나 가정 혈압 측정이 필요하며 기본 검사를 통하여 표적장기 손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의 고혈압과 가면 고혈압 모두 표적장기 손상이 있다면 보다 엄격한 혈압 측정과 약물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혈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정혈압 또는 자가측정 혈압은 자동혈압계를 사용하여 집에서 수시로 측정한 혈압입니다. 진동법을 사용하여 동맥압을 기록하는 기술로서 팔의 동맥에 커프를 감고 수축기 혈압 이상의 압력을 가했다가 점차 압력이 감소하면서 커프에 가해지는 압력의 진동을 기록하는데 최대 진동점이 평균 동맥압에 해당합니다.
이때 진동은 수축기 혈압보다 높은 곳에서 시작하여 확장기 혈압 아래까지 계속되며 경험적으로 유도한 공식에 따라 수축기 혈압과 확장기 혈압을 간접적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자동 혈압계는 사용이 편리하고 측정하는 사람에 따른 오차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수은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안전하고 집에서 수시로 측정할 수 있으므로 여러 번 측정하여 실제 혈압에 가까운 값을 얻을 수 있고 일중 변동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 가정혈압은 진료실 혈압보다 고혈압 환자의 심뇌혈관 질환의 발생을 더 정확히 예측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고혈압의 진단뿐만 아니라 고혈압의 관리도 중요한데 환자의 수능도와 치료의 적극성을 높일 수 있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유용성이 높아 고혈압 진료에서 가정혈압 측정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면고혈압, 배기고혈압, 저항성 고혈압 평가에 유리합니다. 또한 일중 혈압 변동성이 크면 심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예후가 나쁘다는 보고가 있는데 이러한 환자에서 혈압 변동성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침 혈압과 저녁 혈압을 비교하면 고혈압 약물 치료 효과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약제를 조절하거나 적정성 평가에도 유리합니다. 가정혈압 측정은 표준화된 방법으로 올바르게 측정한다면 활동혈압 측정을 대체할 수 있으며 고혈압 치료 비용을 낮추고 약물 부작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규모 역학 연구에서 가정혈압을 기반으로 고혈압 약제를 조절하는 방법의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가정혈압을 통한 고혈압 진단 기준은 활동혈압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검증된 혈압계를 사용해야 하고 환자가 스스로 정확하게 혈압을 측정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잘못된 방법으로 혈압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고혈압 치료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측정 장비와 방법을 표준화하고 기록하도록 환자를 교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혈압을 측정할 때는 검증된 위팔 혈압계를 사용하며 1, 2년마다 정확성에 대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이외의 유의사항은 진료실 혈압 측정 지침과 같습니다. 가정혈압은 일주일에 5일 이상, 아침 저녁으로 1회에서 3회 측정하되 아침에는 기상 후 1시간 이내에 약물을 복용하기 전에, 저녁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측정하며 이외 측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예를 들어 두통 등 특정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수시로 측정합니다. 2분에서 5분 이상의 간격을 두고 2회 이상 반복하여 측정하여 평균값을 기록합니다. 처음 진단할 때는 적어도 일주일 동안, 치료 결과 평가 시 적어도 외래 방문 직전 5일에서 7일간 측정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혈압의 진단 기준, 혈압 측정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료실에서 측정한 혈압을 기준으로 140에 90mm 머큐리 이상이면 고혈압으로 진단합니다. 정상 혈압은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가장 낮은 최적 혈압에 해당하며 역학 연구에서 120에 80mm 머큐리 미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록 고혈압 기준에 이르지 않지만 정상 혈압보다 높아서 심뇌혈관 질환 위험성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혈압을 고혈압 전 단계 또는 높은 정상 등의 용어로 구분해 고혈압 예방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진단과 단계 분류, 나아가 치료와 예후 평가를 위해 표준적인 방법으로 정확하게 혈압을 반복 측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혈압 측정 방법에 따라 진료실 혈압, 자동 진료실 혈압, 가정 혈압, 활동 혈압 등이 있습니다. 가면 고혈압, 배기 고혈압이 의심되는 경우 가정 혈압이나 활동 혈압을 측정해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혈압 단계 분류 및 측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학습 요약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의 핵심 정리 노트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혈압 단계 분류, 측정 방법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혈압 약물 치료의 일반 원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